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암 연구가 진전되고 면역 치료제, 표적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암 생존율도 70%까지 높아졌는데요. 국내 항암 치료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시장의 80%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 아쉬움을 남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암 초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항암제 신약 개발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신약 개발에는 약 10년이 걸리며 1조 원 정도의 비용도 소모되기 때문에 임상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국내 업체들은 신약을 후보 단계에서 해외 다국적 기업에 판매하는 수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국내 전통 제약사들이 암 치료제에 투자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통 제약사들은 과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개발했으나 이제는 특허가 소멸된 제네릭 약을 국내용으로 개발 및 판매에 성장했습니다. 검증된 약을 따라 만드는 업계 특성상 기술력보다는 영업 능력이 중요했기에 제약사라기보다는 도매상의 업태를 띠기도 했죠. 그런데 예전처럼 주인 없는 약을 주워 팔면 돈이 되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 약들이 많아진 데다가 테바, 람박식, 산도스 등 글로벌 제네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커진 것이죠. 또 인구 5천만 명도 안 되는 한국 내수 시장에 갇힌 채로는 매출 1조 원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위기감도 변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GC 녹십자와 같은 전통 제약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신약 개발, 특히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로 관심 분야는 폐암 치료제인데요. 폐암은 현대인에게 가장 일반적인 암이면서 동시에 사망률도 높은 무서운 암이기 때문이죠. 2020년 기준 국내 신규 폐암 환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률이 높지 않은 갑상샘암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폐암 사망자도 18,673명으로 1위를 보였습니다. 이를 제약업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성능이 검증된 폐암 치료제를 만들기만 하면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 선두주자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전통 제약사의 전형이라는 비판 어린 평가를 받아온 기업인데요. 2015년 3월 이정희 대표 취임 이후 통큰 투자를 시작하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2014년 500억 원 수준이었던 연구개발비를 2021년 1,782억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 후보 물질의 개수도 2014년 13개에서 2021년 55개로 늘어났습니다. 개발 분야도 만성질환용 제네릭 약 중심에서 암 치료제와 같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이 폐암 표적 치료제 렉나자 개발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한양행은 2015년 한국 바이오벤처 오스코텍으로부터 폐암 표적 치료제 후보 렉나자를 인수해 개발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2018년 얀센에 라이선스를 수출했고 2021년부터는 한국 암 환자들에게도 제공돼 한 해 300억 원어치가 처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임상 결과와 이에 따른 미국 FDA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공한다면 렉나자를 통해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GC 녹십자는 폐암 표적 치료제 대신 암세포의 면역 교란을 방해하는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후보 물질인 MG1124의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향후 임상 실험 추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때는 불치병의 대명사였다가 이제는 난치병까지 내려온 암.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다른 많은 질병들처럼 암인 정복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세상을 벗어나려는 국내 전통 제약사들은 바로 이 흐름에 동참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